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초 사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스마트폰의 주요 조작법을 함께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또 손으로 글자를 입력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성 검색 활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활용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이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에 컴퓨터의 기능까지 결합된 아주 똑똑한 휴대용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을 살펴보면 화면을 손가락으로 직접 터치해서 조작하고 또 인터넷에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휴대용 기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 켜기 끄기 방법입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화면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기도 해요. 화면이 꺼져 있거나 잠겨 있을 때 다시 잠금 해제를 해야 하는데요. 화면을 위로 손가락으로 쓱 밀어 올리거나 여러분이 설정해둔 패턴,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입력해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본 화면인 홈 화면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화면입니다. 어떤 앱을 사용하다가도 화면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이 홈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활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궁금한 정보를 검색하고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또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은행 업무, 병원 예약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주소창과 검색창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주소창은 웹사이트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마치 집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그 집에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요. 특정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www.naver.com.com처럼요. 반면에 검색창은 찾고 싶은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마치 궁금한 것을 물어보듯이 근처 병원이나 오늘 날씨, 그런 궁금한 것을 입력하면 인터넷이 관련된 정보를 찾아줍니다. 최근에는 주소창에도 검색이 가능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주소창은 정확한 주소, 검색창은 궁금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정말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 병원을 검색하면 주변 병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진료 시간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더 구체적인 검색을 위해서 내 주변 내과, 이러한 진료 과목을 추가하면 내가 찾고 싶은 병원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확인한 다음 진료 시간과 휴무일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후기가 참고도 되겠죠. 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전화까지 연결되어 궁금한 것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 찾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지도 앱이 실행되어서 병원까지 가는 길, 가는 방법, 또 소요 시간까지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날씨 또는 현재 날씨를 검색하면 현재 기온, 습도, 미세먼지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주간 날씨 예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검색으로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외출 계획 세울 때 정말 유용합니다. 버스 시간표나 버스 노선을 검색해서 내가 타려는 버스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버스의 전체 노선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차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혼잡한지 여유로운지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인터넷 검색 기능은 우리 생활에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손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너무 길어서 입력하기 어려울 때가 있겠죠?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바로 음성 검색입니다. 음성 검색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 입력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말을 하면 되니까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긴 문장이나 복잡한 단어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음성 검색 버튼은 대부분의 검색창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 모양 아이콘입니다. 이 마이크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 여러분이 찾고 싶은 내용을 말하면 됩니다.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빅스비 또는 시리라는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가 있습니다. 헤이 빅스비 또는 시리야 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호출되어서 손전등을 켜거나 날씨를 묻거나 자동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정확한 검색어 입력은 물론 중요하고요.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을 때는 카테고리별 검색을 활용해서 이미지, 뉴스, 지도, 동영상과 같은 원하는 종류의 정보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인터넷에는 여러분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금융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사이트 접속 주의입니다. 낯선 링크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절대 접속하지 마세요. 갑자기 나타나는 당첨되었습니다. 무료 상품 같은 팝업 창은 일단 의심하고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비밀번호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처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마세요. 다양한 문자와 숫자, 특수 문자를 조합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하나의 사이트가 유출되었을 때 나머지 사이트들도 위험해지니 주의하세요. 넷째, 피싱 사이트 주의입니다. 피싱은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사기 수법입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나 이메일, 전화가 올 수 있으니 항상 URL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요청은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알려진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기억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날씨 정보나 길찾기,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걸음수 측정으로 활동량 확인이나 약 복용 시간 알림 설정, 병원 예약이나 진료 기록 관리하기, 건강 정보 검색 등 건강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소통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또한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검색과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키오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병원에서도 사람 대신 기계로 주문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기계를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우리는 키오스크를 햄버거 가게나 커피숍, 병원 접수처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식당에도 테이블마다 작은 키오스크가 하나씩 있고 무인 주문을 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키오스크는 장소나 업종에 따라 메뉴 모양이 다른데요.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부분만 이해하신다면 키오스크를 이전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면을 손으로 살짝 터치해서 시작합니다. 보통 주문 시작이라는 큰 버튼이 있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찾아보세요. 화면을 위아래로 손가락으로 밀어서 넘기거나 양쪽 버튼을 통해 여러 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손으로 톡 눌러주세요. 메뉴를 골랐다면 몇 개를 주문할지와 따뜻한 음료, 아이스, 2인분 등과 같은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고르셨다면 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결제할 차례입니다. 카드, 땡땡페이, 현금 등 다양한 결제 방법 중 하나를 고르고 안내에 따라 결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적립하라고 뜨는데요. 적립하시는 게 따로 없다면 적립 안함 등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현금 결제가 안 되는 키오스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 잘못 눌렀거나 어려우시면 이전 또는 처음으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괜찮아요. 천천히 여유 있게 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더욱 친해지시고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